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관공서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찬 복잡한 서류들 앞에서 한숨부터 내쉬며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지난 40년간 오직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만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75세가 된 지금까지 평생을 이 한 분야에 바쳐왔습니다. 오늘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난달 제가 직접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에 가까운 무려 67%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조차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연구소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처럼 평생 고생만 한 평범한 사람도 정말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그 혜택을 손에 쥐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저는 지난 2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공 사례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매달 50만 원씩 더 받으며 생활의 여유를 찾으시는 반면 어떤 분은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신청 순서와 방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필요한 다른 분들께 나누는 것은 마치 큰 복을 나누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키우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속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신 정책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 가끔 놓치는 숨겨진 신청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고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서 연금을 깎던 부부 감액 제도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상상 이상으로 확대되어 큰돈 들어가는 임플란트나 백내장 수술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전국으로 넓어져 지역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통신비도 매달 지원받아 데이터 걱정 없이 멀리 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좋은 혜택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청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한두 번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는 주민센터에서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다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며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대로 서류를 준비해 다시 찾아가자 모두가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기초연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류 준비 순서를 거꾸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기초연금 신청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장 먼저, 그것도 집에서부터 꼼꼼히 챙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신청서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르신,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집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챙겨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공무원 앞에서 거절당해 마음 상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지로라는 정부 앱을 통해 미리 자격을 조회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앱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나와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앱의 계산 방식과 실제 심사 기준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부동산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앱은 보통 현재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심사는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앱에서는 탈락했지만 실제로 신청해서 통과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서류 준비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실 때 최근 3개월치만 떼지 마시고 반드시 6개월치를 모두 준비하십시오. 만약 최근 3개월 안에 자녀가 들인 용돈처럼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체 기록을 제출하면 이는 일시적인 금액이었을 뿐 평균 소득은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떼지 마시고 토지대장을 반드시 함께 발급받으세요. 토지대장에는 그 땅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어서 만약 농지나 임야처럼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땅일 경우 재산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비법은 있습니다. 가구원 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비록 혼자 살고 계시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2인 가구로 계산되어 소득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때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공과금 고지서나 이웃 주민의 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가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하게 된다면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매달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간다. 낡은 집을 수리하느라 목돈이 들어갔다. 와 같은 특별한 상황들은 유료비 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해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해 신청을 통해 구제받는 비율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유료비 지원입니다. 유료비 지원에서 가장 큰 실수는
그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만 설명해 줄 뿐,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해 봅시다. 65세 이상이면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저소득층에 해당되신다면 임플란트 비용의 최대 9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수백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전부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은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료 계획서를 받자마자 즉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유료비 지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수술비는 보험이 되지만 시야가 더 선명한 좋은 렌즈를 쓰려면 수백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50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만으로도 좋은 렌즈로 수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MRI나 CT 같은 고가의 검사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큰 병원에 바로 가시기 전에 먼저 가까운 보건소부터 방문하십시오.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의사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주면 대학병원에서 연 2회까지 MRI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드시는 약값도 부담이시죠? 약국에 처방전을 낼 때 65세 이상 어르신 약값 할인 신청서를 함께 내면 약값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라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간병비 문제 역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 때문에 입원을 망설이신다면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하루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소득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일의 생활을 가볍게 해주는 각종 생활비 혜택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가장 큰 함정이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티머니 카드, 부산은 하나로 카드, 대구는 대구페이처럼 지역별로 지정된 카드가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엉뚱한 카드를 신청하면 몇 달을 허비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마다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어떤 곳은 대리점 방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할인이 한 번 신청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휴대폰 달력에 꼭 적어두셔야 합니다. 전기료와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도 모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특히 여름철 에어컨을 많이 쓰기 전인 5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하고 승인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바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과금 할인은 사용량이 적어도 기본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되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월일 2만 원이라도 아끼셔야 합니다. 이 모든 혜택들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중복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집을 은행에 빼앗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어르신 본인의 것입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을 집값에서 정산하고 남는 돈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받은 돈보다 훨씬 비싸졌다면 자녀들은 더 큰 돈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평가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제시한 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면 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5천만 원만 높게 평가되어도 매달 받는 연금액이 20만 원 가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또한 민간은행보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연금보다 10에서 20%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거나 문턱을 없애는 등 집을 안전하게 고쳐주는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무료로 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바로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한 할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버시는데 그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25만 원이나 깎여서 나온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일 안 하고 놀면 연금을 다 주고 땀 흘려 일하면 깎아버리니 이게 무슨 경우냐는 말씀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농사일처럼 계절에 따라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평균 소득으로 신고해서 월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기름값,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빼서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신다면 소득을 두 사람 앞으로 나누어 신고하면 각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연금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생활 혜택입니다. 가장 놀라운 혜택은 바로 영화관 무료 관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평일 오전 시간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직접 물어보셔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가기 힘드시면 전화 한 통으로 집까지 책을 배달해주는 도서 택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립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1년에 20만 원씩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영화, 공연, 도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동네 체육센터의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일반인의 5분의 1 가격인 월 1만 원 정도로 이용하며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노부부는 월 의료비만 80만 원이 나와 기초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신청한 결과 1년 만에 의료비는 10만 원 이하로 줄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수입이 생겼으며 각종 공과금 할인을 받아 월 생활비가 10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 40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단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누리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혜택들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문을 두드리고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복잡하다고,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 역시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관공서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찬 복잡한 서류들 앞에서 한숨부터 내쉬며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지난 40년간 오직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만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75세가 된 지금까지 평생을 이 한 분야에 바쳐왔습니다. 오늘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난달 제가 직접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에 가까운 무려 67%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조차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연구소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처럼 평생 고생만 한 평범한 사람도 정말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그 혜택을 손에 쥐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저는 지난 2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공 사례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매달 50만 원씩 더 받으며 생활의 여유를 찾으시는 반면 어떤 분은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신청 순서와 방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필요한 다른 분들께 나누는 것은 마치 큰 복을 나누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키우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속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신 정책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 가끔 놓치는 숨겨진 신청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고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서 연금을 깎던 부부 감액 제도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상상 이상으로 확대되어 큰돈 들어가는 임플란트나 백내장 수술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전국으로 넓어져 지역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통신비도 매달 지원받아 데이터 걱정 없이 멀리 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좋은 혜택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청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한두 번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는 주민센터에서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다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며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대로 서류를 준비해 다시 찾아가자 모두가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기초연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류 준비 순서를 거꾸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기초연금 신청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장 먼저, 그것도 집에서부터 꼼꼼히 챙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신청서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르신,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집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챙겨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공무원 앞에서 거절당해 마음 상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지로라는 정부 앱을 통해 미리 자격을 조회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앱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나와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앱의 계산 방식과 실제 심사 기준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부동산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앱은 보통 현재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심사는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앱에서는 탈락했지만 실제로 신청해서 통과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서류 준비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실 때 최근 3개월치만 떼지 마시고 반드시 6개월치를 모두 준비하십시오. 만약 최근 3개월 안에 자녀가 들인 용돈처럼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체 기록을 제출하면 이는 일시적인 금액이었을 뿐 평균 소득은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떼지 마시고 토지대장을 반드시 함께 발급받으세요. 토지대장에는 그 땅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어서 만약 농지나 임야처럼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땅일 경우 재산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비법은 있습니다. 가구 원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비록 혼자 살고 계시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2인 가구로 계산되어 소득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때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공과금 고지서나 이웃 주민의 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가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하게 된다면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매달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간다. 낡은 집을 수리하느라 목돈이 들어갔다와 같은 특별한 상황들은 유료비 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해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신청을 통해 구제받는 비율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비 지원에서 가장 큰 실수는 그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만 설명해 줄 뿐,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해 봅시다. 65세 이상이면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저소득층에 해당되신다면 임플란트 비용의 최대 9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수백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전부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은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료 계획서를 받자마자 즉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의료비 지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수술비는 보험이 되지만 시야가 더 선명한 좋은 렌즈를 쓰려면 수백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50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만으로도 좋은 렌즈로 수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MRI나 CT 같은 고가의 검사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큰 병원에 바로 가시기 전에 먼저 가까운 보건소부터 방문하십시오.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의사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주면 대학병원에서 연 2회까지 MRI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드시는 약값도 부담이시죠? 약국에 처방전을 낼 때 65세 이상 어르신 약값 할인 신청서를 함께 내면 약값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라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간병비 문제 역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 때문에 입원을 망설이신다면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하루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소득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일의 생활을 가볍게 해주는 각종 생활비 혜택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가장 큰 함정이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티머니 카드, 부산은 하나로 카드, 대구는 대구페이처럼 지역별로 지정된 카드가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엉뚱한 카드를 신청하면 몇 달을 허비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마다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어떤 곳은 대리점 방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할인이 한 번 신청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휴대폰 달력에 꼭 적어두셔야 합니다. 전기료와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도 모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특히 여름철 에어컨을 많이 쓰기 전인 5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하고 승인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바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과금 할인은 사용량이 적어도 기본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되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월일 2만 원이라도 아끼셔야 합니다. 이 모든 혜택들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중복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집을 은행에 빼앗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어르신 본인의 것입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을 집값에서 정산하고 남는 돈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받은 돈보다 훨씬 비싸졌다면 자녀들은 더 큰 돈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평가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제시한 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면 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5천만 원만 높게 평가되어도 매달 받는 연금액이 20만 원 가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또한 민간은행보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연금보다 10에서 20%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거나 문턱을 없애는 등 집을 안전하게 고쳐주는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무료로 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바로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한 할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버시는데 그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25만 원이나 깎여서 나온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일 안 하고 놀면 연금을 다 주고 땀 흘려 일하면 깎아버리니 이게 무슨 경우냐는 말씀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농사일처럼 계절에 따라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평균 소득으로 신고해서 월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기름값,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빼서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신다면 소득을 두 사람 앞으로 나누어 신고하면 각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연금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생활 혜택입니다. 가장 놀라운 혜택은 바로 영화관 무료 관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평일 오전 시간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직접 물어보셔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가기 힘드시면 전화 한 통으로 집까지 책을 배달해주는 도서 택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립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1년에 20만 원씩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영화, 공연, 도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동네 체육센터의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일반인의 5분의 1 가격인 월 1만 원 정도로 이용하며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노부부는 월 의료비만 80만 원이 나와 기초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신청한 결과 1년 만에 의료비는 10만 원 이하로 줄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수입이 생겼으며 각종 공과금 할인을 받아 월 생활비가 10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 40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단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누리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혜택들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문을 두드리고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복잡하다고,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 역시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관공서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찬 복잡한 서류들 앞에서 한숨부터 내쉬며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을 그저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지난 40년간 오직 어르신들의 복지 정책만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75세가 된 지금까지 평생을 이 한 분야에 바쳐왔습니다. 오늘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지난달 제가 직접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에 가까운 무려 67%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조차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연구소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처럼 평생 고생만 한 평범한 사람도 정말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그 혜택을 손에 쥐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저는 지난 2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공 사례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매달 50만 원씩 더 받으며 생활의 여유를 찾으시는 반면 어떤 분은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신청 순서와 방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정보가 소중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필요한 다른 분들께 나누는 것은 마치 큰 복을 나누는 것과 같은 따뜻한 마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우리 어르신 세대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들을 키우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 헌신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속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신 정책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 가끔 놓치는 숨겨진 신청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고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서 연금을 깎던 부부 감액 제도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상상 이상으로 확대되어 큰돈 들어가는 임플란트나 백내장 수술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전국으로 넓어져 지역에 따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통신비도 매달 지원받아 데이터 걱정 없이 멀리 있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좋은 혜택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신청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한두 번 거절당한 경험 때문에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는 주민센터에서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다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며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대로 서류를 준비해 다시 찾아가자 모두가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기초연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류 준비 순서를 거꾸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주민센터에 도착하자마자 기초연금 신청서 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장 먼저, 그것도 집에서부터 꼼꼼히 챙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예 신청서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르신,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집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챙겨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공무원 앞에서 거절당해 마음 상할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혹시 복지로라는 정부 앱을 통해 미리 자격을 조회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앱에서 자격 미달이라고 나와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앱의 계산 방식과 실제 심사 기준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부동산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앱은 보통 현재 거래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실제 심사는 훨씬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앱에서는 탈락했지만 실제로 신청해서 통과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서류 준비의 핵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실 때 최근 3개월치만 떼지 마시고 반드시 6개월치를 모두 준비하십시오. 만약 최근 3개월 안에 자녀가 들인 용돈처럼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기록이 있으면 그것이 소득으로 잡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체 기록을 제출하면 이는 일시적인 금액이었을 뿐 평균 소득은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떼지 마시고 토지대장을 반드시 함께 발급받으세요. 토지대장에는 그 땅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어서 만약 농지나 임야처럼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땅일 경우 재산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비법은 있습니다. 가구 원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비록 혼자 살고 계시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함께 등록되어 있다면 2인 가구로 계산되어 소득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이때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공과금 고지서나 이웃 주민의 확인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소득 기준이 크게 올라가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하게 된다면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매달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간다.
낡은 집을 수리하느라 목돈이 들어갔다와 같은 특별한 상황들은 유료비 공제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 통보를 받으셨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해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해 신청을 통해 구제받는 비율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유료비 지원입니다. 유료비 지원에서 가장 큰 실수는 그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만 설명해 줄 뿐,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한 특별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료를 생각해 봅시다. 65세 이상이면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저소득층에 해당되신다면 임플란트 비용의 최대 90%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수백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전부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은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료 계획서를 받자마자 즉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유료비 지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수술비는 보험이 되지만 시야가 더 선명한 좋은 렌즈를 쓰려면 수백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말에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50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만으로도 좋은 렌즈로 수술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MRI나 CT 같은 고가의 검사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큰 병원에 바로 가시기 전에 먼저 가까운 보건소부터 방문하십시오.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받고 의사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주면 대학병원에서 연 2회까지 MRI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드시는 약값도 부담이시죠? 약국에 처방전을 낼 때 65세 이상 어르신 약값 할인 신청서를 함께 내면 약값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 약값이 10만 원이라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간병비 문제 역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간병비 때문에 입원을 망설이신다면 요양보호사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하루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소득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일의 생활을 가볍게 해주는 각종 생활비 혜택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가장 큰 함정이 지역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티머니 카드, 부산은 하나로 카드, 대구는 대구페이처럼 지역별로 지정된 카드가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엉뚱한 카드를 신청하면 몇 달을 허비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에서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은 통신사마다 신청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어떤 곳은 대리점 방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할인이 한 번 신청으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휴대폰 달력에 꼭 적어두셔야 합니다. 전기료와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도 모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특히 여름철 에어컨을 많이 쓰기 전인 5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청하고 승인까지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바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과금 할인은 사용량이 적어도 기본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되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도
꼭 신청하셔서 월일 2만 원이라도 아끼셔야 합니다. 이 모든 혜택들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며 중복해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주거 지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대해 집을 은행에 빼앗기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어르신 본인의 것입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을 집값에서 정산하고 남는 돈은 모두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받은 돈보다 훨씬 비싸졌다면 자녀들은 더 큰 돈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 평가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제시한 평가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면 5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5천만 원만 높게 평가되어도 매달 받는 연금액이 20만 원 가까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또한 민간은행보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공신탁 제도를 활용하면 주택연금보다 10에서 20%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달거나 문턱을 없애는 등 집을 안전하게 고쳐주는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최대 300만 원까지 무료로 공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혜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바로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한 할아버지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버시는데 그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25만 원이나 깎여서 나온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일 안 하고 놀면 연금을 다 주고 땀 흘려 일하면 깎아버리니 이게 무슨 경우냐는 말씀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또한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농사일처럼 계절에 따라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평균 소득으로 신고해서 월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기름값, 수리비 등을 필요 경비로 빼서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신다면 소득을 두 사람 앞으로 나누어 신고하면 각자의 소득이 줄어들어 연금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생활 혜택입니다. 가장 놀라운 혜택은 바로 영화관 무료 관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전국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평일 오전 시간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며 직접 물어보셔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가기 힘드시면 전화 한 통으로 집까지 책을 배달해주는 도서 택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국립박물관과 미술관도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1년에 20만 원씩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영화, 공연, 도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동네 체육센터의 수영장이나 헬스장도 일반인의 5분의 1 가격인 월 1만 원 정도로 이용하며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노부부는 월 의료비만 80만 원이 나와 기초연금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신청한 결과 1년 만에 의료비는 10만 원 이하로 줄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가 수입이 생겼으며 각종 공과금 할인을 받아 월 생활비가 100만 원 이상 절약되는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난 40년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저는 단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나라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으며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누리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혜택들은 저절로